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 보시죠. 중국 전력난, 디램 생산에도 문제될까? 중국 전력난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악재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거를 또 다시 반사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력난이 디램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급반전 트리거가 중국의 전력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영환 전문가님 어떠신가요? 예, 중국의 전력난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2개의 낸드 플래시 팹을 가동하고 있고, 삼성전자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의 40%가 이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중국 우시에 디램 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인치 웨이퍼 기준 글로벌 전체 디램 출하량의 10%가 이곳에서 제조가 되고 있죠.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은 특히 전력 문제가 심각한 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업계가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팹의 운영이 잠시라도 중단된다면은 완전 정상화까지 시간이 수개월까지 들 수가 있고요. 비용도 수천억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양사의 반도체가 중국 내수에서 구매가 된다는 점에서 현지 정부가 필사적으로 전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향후 소재 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전력난을 이유로 반도체에 필요한 광물, 휘토류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웨이퍼의 기초재료인 규소는 7월 톤당 14,400위안에서 10월 4일 6만 위안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원화로는 거의 1,000만 원을 돌파한 것이죠.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쓰이는 황린 같은 것도 같은 기간 19,000위안에서 6만 위안으로 뛰었습니다. 반도체의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양사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13년도 9월에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디램 공급에 대한 우려로 이때 DDR3 2GB의 현물 가격이 2.3달러까지 단기간에 50%가량 상승하기도 했었죠. 수요 측에서는 급작스럽게 재고를 쌓고자 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던 탓입니다. Q 감소보다 P가 더 높아져서 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도 덩달아 같이 뛸 수도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램 생산이 적어지면은 장비나 소재 부품주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역시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삼성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섹터 내 모든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이죠. 종목을 바스켓으로 사는 그런 외국인이나 기관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주가 오르면은 다른 소재주들도 같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시고 만약에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한다면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투자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전체 반전 트리거도 디램 가격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 우려감이 이제 뒤바뀌어야지만 이제 시장이 좀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공급과 수요, 디램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환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반전의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역발상적인 의견 주셨고요. 전성진 전문가님은 어떠실까요? 네, 국회가 조만간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대란과 무관하지는 않겠죠. 현재 반도체 대란은 국가의 운명을 걸듯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역 전쟁을 벌이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심지어 안보와도 연결시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반도체 업계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 주력인 자동차 업계까지 전이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에 의한 문제인데 심지어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나 해결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해결책이 빨리 나와서 반도체 업계나 자동차 업계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기를 기대합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또 D램 가격의 하락세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또 전망이 나왔죠. D램 현물 가격이 뚜렷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반등 징후가 없다. 고객사 재고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는 반도체 수요의 단기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상반기까지 D램 가격의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리포트였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주가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서영원 전문가님은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셨는데요. D램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예, 저는 뭐 일단 삼성전자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이쯤에서 디램 가격이나 앞으로 추이를 좀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최근에 DDR4 1기가 칩의 현물 가격이 거의 뭐 최하 3.5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 2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떨어진 셈이죠. 바로 이 시간 방송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3.5달러 정도까지만 떨어질 거다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제가 저희 회원분들에게는 3달러 초반을 넘어서 2달러 후반대까지도 가격을 좀 열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2분기 인텔의 서버용 CPU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D램 가격의 반등이 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전력난 같이 외부 요인으로 D램 수급에 충격이 온다면 D램 가격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하면서 뭐 바람직한 뭐 자세는 아니겠지만 그렇게라도 D램 가격이 좀 오르길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내년도 2분기까지 가격 상승을 그때 2분기에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하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삼성전자 및 관련주를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길 그렇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D램 가격의 변화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2분기까지는 D램 가격이 둔화될 것이다. 같은 의견을 또 내주셨습니다. 땅굴을 파고 내려가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좀 저지가 되긴 했는데 좀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D램 가격이 핵심이라고 합니다.